사진 찍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둘이는 일어나. 대답은 얼른 사진 찍어요. 선생님 도망가지 말고. 이사님 선생님. 얼른 한 번 더 찍어요. 준비 일어나서 하는 것처럼 해봐. 빨리. 포즈 잡아줘. 하나, 둘, 셋. 에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왜 하라고. 따라해봐요. 센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머나 레크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센스를 익히셔야 돼요. 담당자는 얼마나 애 같아요. 아까 내가 그랬죠. 병졸들은 피 흘려서 죽고 저 장수는 피가 말라서 죽는다고. 재밌는 사진, 좋은 사진 찍어서 보고해야 되는데 이번에 교육이 잘 됐다고 해야 자기들도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또 예산 확보하는 데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뒤통수만 찍으면 저 황진희 선생님 잠깐 앞으로 오셔서 앞에서 사진 찍으세요. 앞에서. 네. 뒤통수 찍은 것보다 앞통수가 훨씬 예쁘게 나와요. 사진은. 자, 화이팅! 준비! 옆 사람 보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잠깐만 우리 저 누나 오면 찍어. 힘을 자 준비 하나 좀 손을 높이 올려줘 높이 하나 둘 셋! 에이! 올리고 있어 올리고 벌 받는 것 같아요. 자 손 앞으로 펼쳐서 손 들고 한 명은 한 손만 들어야지 내가 뭐 시키는 것처럼 하잖아 지금. 저여줘요. 네. 누나는 일어나 누나 일어나봐. 그래 젊은이 담배 펴서 일어나야 돼. 그 힘으로 일어나 봐요. 자 너도 춤춰 혼자 춤추고 있어. 여기 보고 박수 쳐줘 빨리. 사진 찍었어요? 네, 교육 끝 영상까지 다 찍었답니다. 따라해요. 센스. 나중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강의하실 때 여러분 강의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특히 기능을 갖고 있는 건 특징이 거기에 딱 몰두하면 다른 것을 못 봐.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를 들어 교육 담당자가 딱 들어왔더니 강의 잠깐 멈추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면 얼른 그냥 강의하다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화이팅 한 번이라도 해주란 말이에요. 왜? 저분들은 좋은 사진 찍으려고 예를 쓰는데 그래서 보고 할 때 좀 그 사진은 쓰고 싶은데 맨날 뒤에서 뒤통수 이렇게 있는 거 찍어봐요. 보고 사진이 폼이 안 난다요. 폼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좋게 찍어주는 능력도 좋아요. 자, 화이팅! 한번 해봐요. 시작! 화이팅! 여러분 말로 해봐. 시작! 화이팅!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고 시작! 에이! 이렇게 있으라고. 그래야 좋은 사진이 나와서 저분들이 사진 딱 가져가서 딱 가면서 그래요. 본인 또 웃죠. 그러면서 이 한 마디 하는 거예요. 새끼가 센스가 좋네. 우리 기관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네. 요 마음이 느껴지면 저분들이 나를 고맙게 생각하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감각적으로 익히시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이 뭐 공연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만들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전부 도지사가 온다. 아니면 누구 기관장이 온다. 그러면 그때 막 일하는 모습만 하지 말고 딱 오면서 사진 찍을 때는 좀 더 하는 모습을 이렇게 예쁘게 막 찍어주란 이야기예요. 자, 표정 다시 한 선생님 앞에서 다시 한번 찍으세요. 준비. 니가 둘만 잘하면 돼. 여기 세 명만 잘하면 돼. 여기가 센터, 햇빛도 여기가 센터야. 하나. 표정. 손 올리고. 눈 쾌 뜨거. 아니, 이게 아니야. 잘 찍었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이런 연습을 좀 하세요. 이게 좋은 겁니다. 공연하다 말고도 우리 사진 찍을 때도 한번 좀 크게 폼 잡아줘. 좀 동작을 크게 해줘야 사진이 잘 나오니까. 그래야 신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홍보의 가장 큰 매력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미리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남원급 강의 갖고 열받았던 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올릴 사진이 없네. 시작. 올릴 사진이 없네요. 이 썩을 놈의 사진을 쓰려고 하는데 사진이 없어요. 남원 신관사또 부임행사 제가 강의 교환을 잠깐만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제목도 이렇게 달았네요. 이 사진으로 썼어요. 제목을. 근데 딱 이 사진 하나 쓸 것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언론사에 사진을 보낼 때 이런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표정이 살아있는 사진. 얼굴 위주로 찍은 사진을 보내줘야 돼요.
그것이 신문을 크게 내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진 찍을 때 멀리서 이렇게 찍은다고 안 나와요. 공무원들처럼 사진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찍으라는 거냐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제가 여기서부터 갖고 왔거든요. 정우성 장동건 하나 둘 셋. 정우성 조정호 하나 둘 셋. 속 길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인물 위주로. 매 사진 인물 위주로. 그런데 지금 몇 개 이것 말고는요. 이것도 좋은 사진이죠. 아니면 이런 게 좋은 사진이에요. 이런 것들은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크게 쓰는 거예요, 사진을. 그러니까 인물을 이렇게 찍어라. 이 사진도 없어서 제가 사진을 뽑아갖고 편집해가지고 이 사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보기가 좋게 나와요. 딱 봐도 악덕 신관사도처럼 보이잖아요? 질문 있습니다. 예. 초상권에 걸리지 않나요? 연병하고 작가들이 그냥 따라해봐요. 초상권이라고. 있어 봤으면 좋겠네. 여러분, 자기들 홍보하는 거예요. 광고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유명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상권 걸릴 만큼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요.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걱정하기 전에 내 강의 교환을 더 좋은 데다 쓰면 된다고 저는 봐요. 유튜브도 아무거나 다 초상권 걸리지 않아요. 내가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돼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런 사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신간선도 부임 행사 신문사에서 선생님네 우리가 기사 쓰려고 하니까 사진 좀 보내주세요. 이런 게 표정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런데 제가 지금 좋은 사진만 갖고 와서 그래요. 딱 쓸 수 있는 사진이 이런 사진밖에 없었어. 자, 나머지는요. 보세요. 이런 사진. 이런 것도 물론 좋아요. 꽉 채워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 뭘로 쓰냐? 따라합시다. 행사 사진 시작. 행사 사진. 이런 건 크게 안 나와요.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럼 기사에 어떻게 나오냐? 한여름이 끝나고 10월부터 11월까지 남원시 관광협회가 주관하는 신관사또 부임 행사단이 다시 공연을 시작한다. 기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딱 신문에 사진 기사로밖에 안 나와요. 이런 여기 행사 사진이잖아요. 말 그대로. 또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제가 사진을 모았는데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여기 위에 사진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이런 사진들 특히 보통 이런 사진 많이 주거든요. 따라합시다. 공무원용 이런 사진 백날 줘봐요. 언론에서 안 받아줍니다. 진짜 좋은 사진은 1번 사진 저런 사진 나머지는 하나도 안 써요.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에 신문사 기자였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런 거 보세요. 이 신문 보고 요게 사진이거든요. 신문사에 나온 사진. 누가 봐? 이것들은 따라합시다. 테러리스트 시작. 남은 관광을 시기한 놈들이 쓰는 거예요. 언론은 언제도 모르는 놈들이 이런 기사 써요. 이게 뭡니까? 기껏 좋은 사진 놔두고 이런 사진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사진이 정말 좋은 사진인데 흐려요. 왜 흐려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큰마크로 찍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화질 안 좋은 걸로. 이런 사진이 진짜 살아있는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장을 하는 선자장을 하는데 여기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막 집중하고 있는 거. 예수가의 고뇌와 환희와 기쁨을 표현하는 표정. 인간의 고뇌가 이런 사진이 언론에 크게 나오는 거예요. 개똥 같은 놈이죠. 이것이 뭐더라? 이렇게 찍지 않아. 뭔가 자기 모습 하고 있어야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진을 써가지고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가능하면 좀 여러분들이
사진의 힘이 커요. 요즘 기사 안 봐요. 여러분 홍보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러려면 항상 여러분의 인물, 예를 들어 북청사자나 통영이나 야로 같은 거 아니면 할 때 수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작업하고 두 번. 이해합니다. 서목장. 이해합니다, 선생님. 네. 어제도 들었어요. 지적질 해버리네. 어제도 들었어요. 개배를 탁 하고 있는 모습 탁 찍는 거거든요. 연출하시라고요. 근데 그걸 멀리서 찍어보세요. 정적으로. 언론은 정적으로 찍은 사진을 제일 싫어합니다. 정적인 사진은. 그걸 이해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네. 황 선생님 저한테 그 사진 개인톡으로 보내놓으셔요. 앞에서 찍은 사진들. 그럼 제가 담당 선생님한테 보내주려고. 연병하고 폼을 잡아줘도 못 찍고 뒤에서만 뒤통수만 찍고 있으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항상 사진 찍을 때는 만약 여기서 찍잖아요. 이 공간이 비면 안 돼요. 천장도 나오면 꽉 채워버려야 돼요. 만약에 멀리서 찍으면 다 사진 잘라버려요. 이렇게. 인물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찍었다면 요분들은 전부 여기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야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꽉 들어차야. 그런 게 좋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 1인으로 하시는 작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를 들어 사진 찍어도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한번 요거 한 작업한 것처럼 해봐. 그럼 여기서 요 클라를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에 대해서 일생을 딱 쓰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매듭장으로 30년. 남편하고 불화가 심해서 헤어질까 12번. 자식도 그런다고. 엄마 그거 하면 돈이 돼 밥이 돼.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 땀 한 땀 매듭을 지어갔다. 남편과의 매듭 짓고 자식과도 매듭 지은 매듭의 인생은 과감했다. 여기만 나오네. 여기만. 그게 언론이에요. 그래야 그 고뇌가 느껴집니다. 작업해 뒤에서 작업하라고 컴퓨터 작업이나 들어갔으면 연병하고 작업하라고 안 듣고 거기서 계속 강의만 듣고 이리 와 들으려면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것이 여러분 언론도 기사도 보세요. 이렇게 많은 기사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많은 기사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요것만 딱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커야지 나오지. 근데 사진이 없으면 절대 기사가 안 커져요. 반드시 사진이라도. 그러니까 관광협의회에서 내가 그랬어. 남원에 연습장 하나도 안 만들어줬으면 이 사람들아 사진이라도 잘 찍어줘야지. 개인용 사진으로. 근데 언론 플레이를 못하다 보니까 맨날 뭐만 나오냐. 신간사또 부임행사 사진만 나와. 신간사또 부임행사 언론기사를 릴리스 하잖아요. 보낸다는 이야기요. 언론사에. 그럼 언론사가 그냥 그 행사 썼어. 야, 이 새끼야, 작년에도 썼잖아. 한 번만 더 쓰라. 그만 써, 임마. 이게 뭐 무슨 효과가 있다. 그만 써. 이렇게 나와요. 그런 행사는 딱 한두 번입니다. 북청사자 공연을 한다. 공연 사진 보내봐요. 누가 써주나? 안 써준단 말이에요. 작년에 썼잖아. 올해물 또 써. 그만 써. 그럴 때는 우리 선생님 성함이? 박원철입니다. 원철입니다. 박원철이 통영 북청사자 노래가 통영오공대를 물리친 전설의 사나이. 그렇게 해서 개인 기사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내가 행사 사진을 썼으면 내년에는요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더 궁금한 거예요. 남원은 어떻게 시민봉사단 90명이 16년간을 무보수로 주말마다 공연할까?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마인드로 그렇게 하지? 그 사람들 개개인들의 스토리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취타대 대장이 16년간 720번 공연했대. 그 사람의 인생은 궁금한 거야. 저 여자는 뭐 미쳤다고 저렇게 하나. 그 여자 기사를 딱 그때 언론에 취타대 아까 요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요분 사진 주세요. 요 사진 좀 사진 좀 주세요. 이 사진 준다고. 아니면 여러 명 있는 사진. 물론 개인 사진도 있겠죠.
그러면 관광협의회나 아니면 여기 시에서도 전문 사진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작가들이 사는 개개인들 90명이라도 한 번씩 공연하고 있는 장면 사진 한번 착착 찍어 얼굴 위주로 해서 사진 한번 다 찍어갖고 홍보도 하고 만들고 하면 좋지 않아요? 기념표들 만들든가. 그러면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면 예를 들어서 90명이면요. 여기 보면 베트남인도 굉장히 많아요. 베트남 3인이 베트남 춤추다가 이게 퓨전 사진인가 여기다 마당노를 투입돼가지고 이 사람도 10년째 봉사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는 신비하잖아요. 그런 게 먹히는 거예요. 저희 또 언론 많이 탔어요. 왜 언론 많이 탔을까요? 3남매. 1번 잘생겨서, 2번 강의 잘해서, 3번 3남매가 같이 해서. 몇 번? 3남매. 1번 2번은 껌도 아니야? 3남매가 같이 하니까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굴하는 능력. 작품 전시했어요? 누가 써주라고요 그것을. 작품 전시에 맨날 하는 거. 그러면 3번의 매듭지을 인생을 해결한 매듭 인생. 라임이. 예를 들어 통영5광대는 저리 가라. 북청 사자놀이가 간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딱 나오면 읽을만 하거든요. 왜 통영5광대는 북청 사자놀이한테 찍소리도 못할까? 아까 찍소리 못했잖아요. 한번 만회할 기회 드려요? 저놈이 너무 세.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그것이 언론 플레이고 그것이 홍보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강의를 잘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 말 이해되셨습니까? 네. 동의하시면 박수. 자, 이제 교수법 잠깐만 볼게요. 청중에게 확 띄게 만드는 교수법. 어떻게 짤 것이냐. 물론 겹치는 분야도 있습니다. 다른 강사님들이랑. 그런데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강의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강의 기획과 교수법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교수법이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본. 영 스피커가 되기 위한 3단계 국어. 기본, 이론, 지식, 사실, 정보. 내가 읽을게. 내가 읽을게. 1. 기본을 잘해라. 2. 기본이 됐으면 응용하라. 3. 이게 탄탄해졌으면 창의적으로 나가라. 그러면 1단계는 뭐냐? 기본이라는 것은 이론, 지식, 정보, 사실 관계를 공부가 됐다. 근데 이걸 1번을 우리는 강의라고 안 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꾸 이제 앞에 계시니까 매듭장으로 하면 매듭에 관련된 역사라든가 유래라든가 종류라든가 기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앞으로 발전 방향 이런 거 다 알죠. 이수자들이니까. 이걸 우리가 기본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밑에 걸 몰라버리면 따라합시다. 학생들 다 재우고 온다. 어머니들 다 죽이고 온다. 그것이 강사가 아니에요. 그럼 뭘 하셔야 되냐?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응용이 뭐냐? 강의 구성 능력이고 기획이고 스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다른 더 쉽게 말해봐라. 따라합시다. 강의 순서 바꾸기. 순서 바꾸기.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벤트, 지역 축제를 여는데 여러분이 기획자예요. 가수를 불러봤습니다. 가수, 트로트 가수를 부른다고 할게요. 자, 마음에 드는 가수 부르세요. 시작. 홍진영. 부르고 싶은 가수. 홍진영. 뭐? 부활? 부활? 부활 같은 교회 가. 저 사모님도 와 있잖아. 목사 사모님도. 임영웅 또 장윤정 또 박현빈 또 이찬원
여기다 늙은이들밖에 안 부르네. 아까 놈이야 늙은가. 다 늙은이들만 불러. 김현자. 왜 남진은 안 불러? 또. 그래서 송가인, 정동원, 영탁. 응? 그만 불러요. 돈이 없어요. 괜찮아. 국정가다가 뭔지 그만 부르라게. 장면을 이렇게 불렀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재료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버릴 건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안 되는 놈이 있어요. 여기서 누가 안 돼? 임영웅이 안 돼. 왜 안 돼? 안 나와. 얘는 축제 안 온다고.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가 안 되는 걸 키웠고 늘라고 하는 욕심이 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빼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홍진영. 남자? 어째 남자가 제일 중요해? 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여기서? 장윤정? 송가인? 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강의로 해봐. 왜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 그 강의 엔딩 가수, 클로징 가수. 이 축제를 매듭 지어줄 만한 가수가 누구냐를 봐야 돼. 이게 뭐예요? 강의에서는 따라합시다. 주제. 이 축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방금 말한 대로 해서 마지막 엔딩으로 쓸만한 가수가 누가 있어? 영탁? 앞에서 연병 완전히 갖고 가잖아. 연병을 하고 갖고 가는 영탁은 저기서 그만하면 삐삐다 삐삐다 거리고. 나 저것들하고 내가 안 가야 돼. 나 여기서 할 건데 진짜 못해. 저 앞에 연병 헛소리만 삐삐다 하고 그냥. 나 서천 저것들 어쩐지 한상 모실 때부터 자꾸 나왔다니까. 이렇게 웃기는 거야. 이렇게 웃긴다고 웃길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계속 했지만 유머한 소 청중석에서 지금 영탁? 아야 행사 다 끝나갔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영탁은 처음에 나올 가수지 마지막에 늘 수는 없잖아. 이 한사나 서천댁님. 아니 왜냐면요. 네. 저기 그때 이제 가수들이 왔는데 들어볼 소리도 없는 소리를 계속 듣고 네, 계속 하십시오. 송가인 씨가 늦게 가니까 그 끝까지 보고 가는데 이게 뒤에 볼 사람 없이 일찍 다 가버리시더라고요. 공연에서.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뭔 소리를 하고 싶으시냐고요. 지금 옆에 동무가 부끄러워서 보면 안 보냐고. 매듭 지어 빨리 가서. 매듭 지시라고요. 그 말에. 하나 화이팅.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말하듯이 이런 헛소리를 5분간 내가 들어줬네. 울지 말아이. 옆에 분 기분 나쁜게. 좀 부끄러워 죽겠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많은 가수 중에 안 되는 사람 먼저 뺍시다. 엔딩이 겹친다. 엔딩은 뭐예요? 주제. 가장 중요한 사람. 축제의 형태는 대동단결이에요. 그러면 떼창을 부를 수 있는 가수가 와야지. 영탁은 떼창이 아니라 흥겨움을 주는 가수라고 분류를 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창을 통해서 진도아리랑이나 한마는 대동강이나 뭐 이렇게 해서 떼창을 유도할 수 있는 가수로 송가인이가 가장 중요한 가수라고 잡았을 때 얘가 엔딩이야. 그러면 엔딩과 겹치는 예산상 겹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윤정이죠. 그러니까 장윤정이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장윤정을 엔딩으로 했다. 유명세를. 장윤정이 떼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의 성격상 떼창으로 우리 국악 소리를 해주는 송가인이 더 적합하다고 보니까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엔딩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겹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프닝 마지막 가수는 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마지막에 있어요? 왜? 왜 송가인이 마지막에 넣어요? 그렇죠. 따라해봐요.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 끝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안 웃지만 방금 제가 못 도망가게 했더니 웃잖아요. 영어의 차이예요.
옆 사람 보고 도망가면 뒤지니까 시작. 도망가면 뒤지니까. 도망가면 티켓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연할 때 제일 중요한 놈을 밑에 던지잖아요. 며칠 후에 김덕수 선생님도 오신다면서요. 여기 공연장에. 그럼 김덕수 선생님이 가장 유명하고 브랜딩이 뛰어나다. 김덕수 선생님을 사물놀이 제일 앞에다 세워요. 마지막에 넣어요. 앞에다 넣어버리면 가장 잘 친 놈을 앞에다 넣어버리면 그렇죠. 뒤에 사람들은 흐물흐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강의 잘하는 놈을 앞에다 세워버리면 뒤에 놈들 다 죽어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이랑 같이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 본게 안 해도 되겠더만 거야. 그래서 송가인이 마지막 요령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마지막에 들어서 못 도망가게 한다. 그러면 선물도 경품 추첨도 가장 비싼 건 언제 해요? 마지막에. 왜? 못 도망가게. 그렇지, 못 도망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짜시라고, 기획을.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할 때도 제일 비장의 무기는 마지막에 가르쳐줍니다. 하나 정도. 그러면 중간에 배우고 다 해갖고 나중에 배신하려고 다 가서 하는데도 진짜 비기는 나중에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소림 공법, 뭐 18 공법을 배울 때도 진짜 치명적인 무기는 안 가르쳐주잖아요. 왜? 이 새끼가 배신한다. 그때 내가 손 올리고 옆 사람 목 한번 쳐봐요. 시작. 아또 진주 검 어디 가버리면 이때 칼 한번 치라야 돼.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다. 경품도 마지막.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제 엔딩이 정해졌으면 제일 먼저 오프닝이 정해져야죠. 중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오프닝은 누구로 세워요? 강동원. 부청사자가 자꾸 헛발질을 하네 인자. 여기서 강동원이를 세우면 되겠어요? 누가 첫 오프닝을 열어줘야 돼요? 신명 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신명 나고 재미있고 분위기를 확 띄울 사람. 그것이 박현빈이거든요. 아까 진짜 진짜. 뭔 앞에 것들은 헛소리만 한다냐 내 말이는. 박현빈이가 인기가 높아, 영탁이 인기가 높아. 박진영이나 홍진영이나 박현빈은 신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한물 같잖아. 안 신선하잖아. 소스가 응? 부채 배우고 싶어서 챗GPT 배우고 싶겠냐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만 안 신선하다 이 말이에요. 신선하고 인기 많은 영탁이 딱 무대에 서면 왜 이놈을 1번으로 내우냐. 신명나고 즐겁고 신선하고 아직까지 안 본 사람이 많아. 그리고 인기도 많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획을 할 때 처음에 중요한 놈을 넣는 거예요. 왜요? 따라합시다. 빨리 오라고 이놈들아. 시작. 빨리 오라고. 대부분이 꾸역꾸역 늦게 와. 송가인 할 때나 마지막에 가서 보면 되게 뭐 앞에 것들 뭐 부질없는 것들 보면 뭐 돼? 그럼 행사에서 썰렁한 채로 시작해봐요. 행사는 언제 누가 와요? 행사 주최하는 지자체장이 온단 말이에요. 지자체장이 오기 전에 행사장이 꽉 차야 돼. 근데 예를 들어 박현빈 넣어봐라. 박현빈 넣어봐. 행자도 진행하지 말아라. 부채나 만들어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앞에 넣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 이거 기획이라고 해요.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 다음에 영탁 넣은 다음에 누구를 넣어요? 여기다가 이제 홍진영이나 아니면 박현빈을 넣든가 아니면 이 사람하고 영탁은 결이 좀 다르잖아요. 신선도에서. 그러면서 신선도가 같은 사람들을 넣으면 되지. 누가 있어요? 여기서? 누가 있냐고? 그렇죠. 장민호하고 정동원이하고 이렇게 막 펴졌다고 이렇게 같이 맞춰서 하죠.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 아까 가가지고 송가인을 1번에 넣자는 사람 누구야? 노래방 가면 첫 번부터 한마는 이런 거 불러? 처음부터? 처음에 그거 부르면 재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뭐예요? 막 앉아서 잘 잡기 전에 트로트 메들리 예껏 놓고 막 놀다가 이제 요게 트로트 메들리야. 신나게 분위기 또 졸린가? 요거 한 다음에 조금 쉬어가자 할 때 오비파드
오기파, 옹진영, 박현빈, 예를 들어 김현자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좀 신나는 사람 한 명 넣어놓고 송가인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구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오프닝을 재밌게 하란 말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아이스 브레이킹, 스팟, 레크레이션 이런 걸 써서 분위기를 호기심을 있게 만드는 훈련이 강의 기획이고, 중간에는 아무래도 조금 산만해지겠죠. 근데 마지막에 결과로 다시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강의 기획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되세요? 그럼 경품 추첨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 가져가를 가서 가져가라고 얼른. 아니 그래가지고 저기서 가져가. 부활 가져가라고 부활이. 책방으로 가려버려 책방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공연할 때도 예를 들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 통영 오광대 춤을 출 때도 제일 신명나는 걸 처음에 안 해도 제일 클라이막스는 주제에 나타날 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배치를 어디다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능력이죠. 그 철학이에요. 그게 강사의 철학이라고. 그럼 첫판에 너무 지겹게 간다. 어느 사람 다가 일어나보죠.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좀 빨리빨리하고 신선하고 우와 했던 걸 보여준 다음에 그 기대가 점점 내려갈 때 다시 올려주고 올라가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노량 이순희 장군 마지막 회전 노량 12월 22일 날 개봉합니다. 시나리오 짜시오. 지금부터 책에다가 처음 오프닝 20분을 뭘로 하고 중간에 1시간을 뭘로 하고 마지막 1시간 뭘로 하고 2시간 20분짜리 영화 시나리오 짜시오.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뭐? 나 이것도 대답 안 하고 또 이땐 좀 응? 자 따라해요. 나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다. 여러분이 감독이에요. 이순희 장군의 마지막 영화 우리가 명량은 했고 한산 했고 이제 개봉을 앞둔 노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노량이 있잖아. 노량은 장군의 죽음이야. 이걸 여러분이 영화로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첫 20분은 뭘로 하고 중간에는 뭘로 하고 마지막은 뭘로 할 것인지 한번 짜보라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머리에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발표시키겠습니다. 방금 저기 공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짜는 거예요. 한번 작품 만들어 보세요. 내가 만약 영화 감독이라면 감사합니다. 자, 어디 자, 요거 떼도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그건 놔두시고 여기만 자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해도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연습 한번 해본 거니까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항상 강의를 하실 때 강의를 하실 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이론 지식 사회 정보를 다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단계로 가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 사실, 또 기능, 기대 발전 아니면 이것이 배워야 되는 이유, 목적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운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걸 강의로 가서 예를 들어서 1시간 30분 동안 우리 춤 통영오광대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전통 문화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2번이잖아요. 응용. 그럼 거기서 뭘 먼저 할 거냐. 통영오광대를 만약 한다면 선생님 통영오광대의 유래, 통영오광대의 뭐 이런 걸 해버리면 선생님 따라합시다. 전부 다 잡은다. 시작. 바로 통영오광대 춤을 벌써 보여주라는 거예요. 5분 동안 여기 고수 딱 불러놓고 춤추면서 통영오광대 가장 하이라이트 분야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탈춤이다라고. 그리고 이 탈춤이 왜 우리 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지 이렇게 돌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순서를 뭘로 바꿨어요? 먼저 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따라합시다. 진짜 멋있다. 시작. 대박이다. 와,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보고 싶고 더 듣고 싶죠. 근데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자기소개 10분 해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영만 이수자입니다. 뭔 일 했고 뭔 일 했고 뭔 일 하면 눈이 점점 풀려갖고 진짜 이야기할 때는 안 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순서 바꿉니다. 좀 다르고. 자, 그러면 노량에 대해서 우리 오늘 교육에 참여율이 제일 좋으신 우리 선생님, 선생님이 감독이에요. 자, 이제 나오셔가지고 한번 발표해보세요. 선생님 만든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면 통과. 갖고 오세요. 자, 1분 정도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짧은지. 박수. 저는 일단 그 20분 가량은 거기 모인 이제 군사들의 직급에 따라서 살아온 방식이나 그 애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전쟁에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중점해 놓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벌써 보기 싫어지기 쭉 시작했어요. 벌써 보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해요. 그냥 해요. 제작비들이 안 돼요. 그냥 해요. 그냥. 그러면 재미를 위해서 아니 그거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다시 바꾸겠습니다. 아니 바꾸지 말고 그냥 해요. 그냥 하라고요. 그래서 제일 극적인 하이라이트를 네. 그리고 나서 바꾸겠습니다. 바꾸지 말고 그냥 하라고. 수정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이런 영화 안 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완전히 감동의 물결로 뭐 파도 그 전쟁은 언제예요? 지금 30분 후에 하겠습니다. 30분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래갖고 일본군의 가장 2시간 30분이 아니라 전쟁을 몇 분 안 나서. 제일 하이라이트를 조금 20분 지난 후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30분 하고 네. 그 다음에 장군 죽음은 네. 장군 죽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보여줘야죠. 네,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여기 30분에 보여줘. 마지막에 보여줘. 20분, 네, 20분, 장군 20분 죽음이? 여기 하고 그리고 또 20분은 일본의 네. 그 전쟁 나온 또 무리들. 아, 일본인들도 사정이 있겠다. 네, 일본인 사정 해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를 요거 세 번째로 나가고 네, 전쟁을 그리고 요거 위해서. 20분, 요거 20분 네. 그리고 이제 막 각자 전쟁에 모여드는 상황들 사정들 네. 그다음에 전쟁하고 전쟁하고 이제 선생님이 장군이 노량해야 죽고 되는데 네. 그리고 영화를 울고 만든다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짜네. 박수. 선생님은 그냥 그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짰다. 네, 나오시죠. 여러분들이 판권을 사는 거예요. 이게 250억 들어가는 대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판권 사는데 1번 판권이 나왔습니다. 자, 결과를 박수. 네. 시민 아니 거기 있는 주민들이 대성 통곡하는 장면을 아주 크게 넣을 거예요. 네, 그 장례. 이유는 네, 장례라기보다 장례는 그냥 아직 안 가고 우는 모습만 네. 크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일본 군들이 진격하는 모습. 일본 진격. 네. 그다음에 일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본 아. 새끼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할 때 일본 새끼들이라고 해주세요. 개 같은 놈들이라고 해주세요. 일본 개 같은 놈들 진격. 진격하는 모습. 네. 그다음에 군사 훈련 우리나라 군사 훈련 모습. 네. 탄핵당하는 모습. 네. 백의정군. 네, 탄핵당하는 모습. 네. 네. 거북선 건조 현장. 네. 일단 넣을게요. 네. 거북선 건조 현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에 나가는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시작하고 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쓰다가 말았는데요. 군사 훈련하고 별개로 지금 중간에 명나라 군사들이 저기 끼었던가요? 명나라. 명나라 군사들이 끼어 있어 들고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바뀌었는데 네. 그 과정들을 너무 막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잠깐 보여주는 네. 네. 그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 죽어요?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죽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거 이제 요거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떨어뜨립시다. 자, 여러분이 군졸이라면 1번 영화, 2번 영화. 1번 보실 분, 2번 보실 분. 나는 다 안 본다. 다 안 본다가 제일 많으니까 다 탈락. 어디 우리 체육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죠. 거기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고개를 돌리죠. 어떻게 영화를 짜볼 거예요? 짜면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면 더 좋고요. 짠게 이거거든요. 네. 딱 세 줄입니다. 그 초반 도입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빠르게 이 상황 노량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뭐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을 60분 동안 하다가 유순신이 죽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유순신의 부관들과 네. 그 집에 온 집에 두고 온 문상호 씨, 네. 가족들. 연인 관계를 마무리를 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그럼 신궁으로 만들라고? 러브 스토리로 아, 나 그때 기대했잖아요. 그 거기에 좀 심의에 걸리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청소년 가능으로 네, 판권 안 사는 걸로. 혹시 나는 조금 다르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노량의 그 전쟁이 이제 장소의 마지막 그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가기를 좀 시켜서 영화를 전개를 하면 그러니까 첫 장면이 장소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알지 이 멘트로서 어떤 장엄한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배가 막 침울하고 막 물이 묻히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의 죽음을 알지 마라 하면서 그렇죠. 막 전쟁이 막 벌어지면서 화살촉이 막 날아가는데 거기다가 막 날고 막 화살이 막 빗발치고 총이 날아오고 전쟁을 막 치는데 갑자기 장군이 불 치고 있는데 연기하게 딱 아니 이제 딱 치고 있는데 고개를 딱 돌렸는데 총알이 딱 나르면서 두둥 30분간 그렇게 먼저 하는 거야. 그 앞에 아니 그렇게 하자고. 30분간 그렇게 하자고. 아니 30분을 전쟁을 정말 미친 듯이 보여주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그 장면은 틈들 필요 없이 구글 사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고. 그리고 일본 새끼들 사전을 뭘 미쳤다고 알아. 소수행정 생방 새끼가 이놈이 뭐 어디 가고 퇴근하고 요런 거 알 필요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전쟁부터 가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뻔히 알아.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얼마나 스펙타클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얼마나 장군의 죽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냐. 그럼 선생님 주제는 장군의 죽음이 가장 중요한 주제야. 그래서 나랑 같이 합의해. 30분을 일단 먼저 전쟁을 하자고. 그리고 전쟁이 장군이 옷을 벗을 때까지 옷 벗고 북을 치면서 총알이 날아오는 그 장면 직전까지 하다가 화면이 딱 바뀌는 거야. 그래. 바뀌고 이제 뭐래 그냥. 장수의 일상과 이제 그 전쟁에 대한 고민. 그렇지. 네. 이 새끼들을 풀어줄 것인가? 네. 그냥 순수히 보내줄 것인가? 명일내 협약에서 보내줄 것인지 보내주기는 개뿐이나 보내줘. 일본 개 같은 놈도 다 죽여야지. 그 보내. 네, 해협이 우리가 잠적. 그렇지. 어디서 싸울 것인지 막 정하고. 그런 고민들을. 그렇지. 이제 일상으로 그렇지. 명나라는 싸우지 말고 보내주자 하고 장군은 한 놈도 그냥 보내줄 수 없다고. 이놈들한테 다시는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한 번만 더 넘으면 너네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할 정도로 강렬한 현실로 전쟁을 벌린다면 너희들은 귀도 자르지 말고 코도 자르지 말고 내가 다 보고 있으니 그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죽여라. 7년 동안 우리나라를 무참집한 저놈들에게 피해 철대를 내려라고. 아니 해. 그래갖고 명나라하고 갈등이 엄청 심해. 진리는 나가지 마라 이 새끼야. 내가 통제했는데 왜 네가 나가냐.
나는 그럴 수가 없다고. 나는 따를 수가 없다고. 저놈들을 한 명이라도 보낼 수가 없다고. 어떻게 조선에서 저놈들이 팔백신하고 벌써 갈등 구도가 나와. 그러다가 이거 해결되면서 새벽으로 가면서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 시작 장면 안 시작하려고 하는 게 했다니까. 했다고. 전쟁은 했다고 이미. 마지막 마무리는 그렇지. 장수의 그 뛰어난 작전 그것이 성했다는 장르로 작전 없어. 그냥 가서 때려 부수는 거야 이제. 아니 이제 다 하고 그 마무리 지금 이분들 이해를 못해. 지금 앞에 있는 분들. 왜 우리가 싸우는지 이해를 못해 지금. 아 이해하고 있어? 한사는 이해 못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그 마무리 그렇죠, 마무리는 그 장수의 뛰어난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해안이 따라해봐요. 꼭 교훈을 줘야 돼. 시작. 따라해봐요. 꼭 교훈을 줘야 돼. 그거 아니어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봐. 네 그리고 이제 장수의 죽음으로 이제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저 같으면 우리 선생님 판본을 사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큰을 못 깨는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승전결 시작.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 군전들의 상황을 듣고 사정을 듣고 일본군 사정을 듣고 이것은 따라해봐요. 요즘 54부작 대하 드라마도 이렇게 안 만든다. 옛날 같으면 홍길동전을 한다. 홍길동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 핍박받은 얼자의 서러움 이런 거 3부까지 가.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요즘 대하 드라마. 거란 고려전쟁도 보세요. 벌써 지금 전쟁 펼쳐요. 5일밖에 안 됐는데 그 전쟁 들어갔다고요. 옛날 같으면 1차 서해 단판부터해서 길게 빼 15부작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래. 따라해봐요. 시발로 뭐 전쟁은 언제 한다냐 시작. 그러면 노량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사정들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장군의 죽음이에요. 근데 장군은 왜 죽었을까? 안 죽어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죽기로 작정하고 나가서 왜요?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버려라. 다시는 저놈들이 우리나라를 업수히 못 여기도록 다시는 함부로 우리나라에 발들이 못하도록 싹 다 죽여버려라. 이게 장군의 소신이에요. 이렇게 무참히 도륙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이놈들에게 자비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도 된 죽음을 노량 앞바다가 어디예요? 여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뭐야? 거기는 한산이고. 내가 좀 더 갖춰줄게. 거기를 선택해서 명나라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 이미 보내주기로 했다고. 거기에서 갈등이 있는 거야. 갈등 구조가. 나머지 갈등 구조 없어요. 명나라가 그냥 보내라. 선조도 그냥 보내라. 뭐들라고 그냥 다 보내줘. 장군은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명나라하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명나라가 이순장군 손을 들어서 그럼 추적하자. 쫓아가다가 싹 다 죽이고 장군도 결국은 총탄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 죽음을 나타내는 가장 극적인 장면을 노랑이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선생님은 벌써 30분간을 지루하게 끌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따라합시다. 전쟁은 그게 언제 나오냐고. 시작. 이 영화 보러 갈 때 우리가 저놈들 사진까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순신 장군의 전쟁을 진짜 눈에 보이듯이 사실적으로 표현했을까. 이걸 보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명량이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1700만 명이 간 거예요. 장군의 전쟁을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저 명량해전에서 무려 130분간의 전쟁신을 보여줘요. 다른 거 없어. 전쟁신을 계속 보여줘요. 저렇게 미친듯이 싸우고 이겨내는 장면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 스펙타클에 반해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노량은 더 치열하죠. 근데 노량은 가장 비극이 가장 사람을 끄는 거예요. 장군은 어떻게 죽었을까? 이 미스테리를 풀어. 이게 만약에 극작가가 미스테리로 가면 장군은 살아있다. 아니면 어디 가서 백일용을 해버릴 것이다. 아니면 장군은 죽었다. 죽음에 대한 애절한 표현을 드러내면 인간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은 장군의 충정을 죽음으로 맞바꾼 거기 때문에 이 광격인 전쟁을 마지막 끝내야 되는 당신을 끝내고 싶어하는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이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장군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두 번째, 한산과 명량에서 이미 전쟁을 많이 봤어요.
거북선 등장이 한산에서는 최고 놈이에요. 한산에서는 거북선이 어떻게 출몰하냐? 거기서는 귀선이라고 해요. 어떻게 거북선이 쫙 등장할까가 최고의 궁금한 거였어. 하객진보다도 더. 여기서는 장군이 어떻게 죽는가? 그 죽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제일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그걸 진짜 감동적이면서 전율을 느끼게 할게끔 그걸 김윤석이가 표현한단 말이에요. 도망자의 김윤석, 황해의 김윤석, 타짜의 김윤석이가 표현해. 얼마나 멋지게 표현할까? 이걸 기대하고. 그 다음에 한상과 명량과는 다른 전쟁. 그게 컨텐츠야. 그걸 어떻게 보면 이게 기대됩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시나리오. 팔리는 시나리오. 1000만 명이 넘게 오게 만든. 아까 그랬죠? 뻔히 아는 전쟁. 아이고 저 가면 못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저걸 여러분이 강의로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늘 뭔 생각 갖고 있냐. 이렇게 서론, 본론, 반론 아니면 기승전결. 아까 통영오광대에서 아이들에게 체험학습 2시간 해나겠더니 통영오광대란 무엇인가? 통영오광대는 어떻게 명맥이 이어져 왔는가? 통영오광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 이거 설명할 때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 인사만 딱 끝내고 통영오광대 공연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공연은 뒤에 10분간 더 미친 듯이 함께하는 수업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열광의 동안이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순서를 그냥 기승전결로 가버리면 듣다가 죽어요. 그리고 1시간 지나서 한 5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말이 끝나면 그때 또 올라가죠. 누가 따라오고 따라합시다. 순서 바꾸기.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 응용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리죠. 자, 교환을 한번 통해서 볼게요. 요게 챗 GPT 교육이에요. 챗 GPT 교육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봐보세요. 요건 내 소개니까 여기 앞에를 예를 들어 뺐다. 그냥 강의를 갑시다. 이렇게. 그리고 요건 기능이니까 여기다가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교환을 이렇게 짰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강의하면 이렇게 해요. 일반인들이 강의하면 챗 GPT를 의원들한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강사들은 이렇게 갖고 간단 말이에요. 제목, 그 다음에 여기 한 장 빠졌죠. 항상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 따라합시다. 자기소개. 또 여기다 자기소개 들어가. 저는 누구고 저는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래요. 따라합시다. 고마하고 시작. 많이 묵었으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아니 너 소개할 때 사회자가 다 소개했는데 뚜껑 다 소개. 특히 여성분들 자기 소개할 때 뭐 넣어요? 이름 이걸 읽고 있어. 그 순간 이미 김 빠진 맥주가 돼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통은 또 이렇게 해요. 1번 글씨가 안 보이겠지만 보세요. 챗 GPT란 무엇인가? 기승전결할 때 그렇게 해요 보통. 그 다음에 챗 GPT의 발전, 디지털 오토마타, 인공지능의 세상. 자 여기서 할게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디지털 오토마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세상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세돌, 알파고와 바둑의 전쟁. 그 다음에 전 세계 기업들, 요 페이지. 전 세계 기업들이 챗 GPT 세상으로 뛰어들고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챗 GPT는 4가지로 나뉜다. 그 다음에 생성형 AI가 무엇이냐? AI가. 그 다음에 챗 GPT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 전통적 AI와 생성형 AI는 어떻게 다른가? 챗 GPT란 무엇인가? 챗 GPT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 밑에 게.
그 다음에 여기가 챗 GPT 원리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 키워드 2. 키워드 1이 뭐예요? 요거 생성형 AI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요거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 1번이 요 1번, 2번, 이쪽 3번, 4번 1번에 크기가 여기까지 오고 2번이 이제 들어가. 여기가 2번이에요. 2번 이렇게 챗 GPT는 어떻게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가. 그 다음에 챗 GPT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챗 GPT가 앞으로 발전해야 될 방향성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PPT만 해도 30장이에요. 저거 한 장당 1분씩만 해도 30분이에요. 의원들한테 챗 GPT 갔는데 따라합시다. 챗 GPT를 우리가 몰라서 가르쳐달라고 하냐. 시작. 챗 GPT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하냐. 뭐가 주제예요? 사용법. 사용법이야. 근데 미련한 강사들이 저거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어차피 1시간 반이니까 설명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따라합시다. 미운 새끼는 시작. 아무리 이쁜 짓 그래도 미운 거예요. 따라해봐. 우리 서방이 뭘 해도 밉다. 이거하고 똑같아 이제. 그게 초도 효과예요. 감정 은행 계좌. 내 감정에서 은행 계좌가 아따 재미없다. 아따 저 강의 내가 들어야 되나 하는 순간 마음이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플러스로 전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게 기승전결이라 해서 챗 GPT는 무엇인가 1. 챗 GPT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2. 챗 GPT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악영향은 무엇인가 3. 대응책은 무엇인가 이게 1달락이야. 이거 먼저 하면 대부분은 여기 40분 걸리거든요. 싹 다 죽어버리거나 나가버립니다. 이걸 보면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호기심을 빼앗아버리는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수들 강의하듯이 기승전결식으로 했다가는 다 망해요. 일반 강의는. 학교에서는 그러든가 말든가 졸든가 말든가 나가든가 말든가 듣든가 말든가. 왜? 나가면 나가. 내가 평가를 F 줘버리면 되니까. 정규직이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MOT 무대 올라온 사람이야. 무대 올라가서 내가 잘하든가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야. 살든가 죽든가 계속 나가든가. 근데 여기서 재미없는 것부터 들어가 봐요. 마술할 때도 그래. 마술을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손가락이 없어지는 마술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손가락이 없어져요. 바로 보여주면 돼. 근데 여러분 손가락 없어지는 마술 보여드릴까요? 그 올리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설명하면 재밌어요 마술이? 이해되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이 분야를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부터 깔까요? 예를 들어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챗 GPT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 이거 여기까지가 1달락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부터 넣으면 어떨까? 이건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S컵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카톡에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설치 방법이야 이게. 설치. S컵 설치하고 리튼 설치하고 구글 바드 설치해서 내가 실제 질문하는데 이렇게 쭉 또 여기서 설명을 해. 보통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해요. 교수들 부르면. S컵은 뭐고 리튼은 뭐고 챗 GPT에서 이건 뭐고 챗봇은 뭐고 챗 GPT는 또 뭐고 S컵에 대해서 설명하고 카카오 채널이 뭔지 설명하고 이 친구 추구해서 여기다 설치하고 뭐하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따라합시다. 설치하다 뒤진다. 시작. 여기서 이미 다 절반 죽어버려요. 이렇게 강의하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요? 바로 제가 보시면 지금 여러분한테 볼 수 없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서 책을 이걸 찍어가지고 보실래요?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의원들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딱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딱 찍은 다음에 에스케이프다가 이 텍스트 넣어볼게요. 안 보이겠지만 한번 보세요. 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방법을 에스크업을 내가 쳤어. 채팅만 나왔어. 여기에다가 이 방금 찍었던 사진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 밑에 지금 읽을 겁니다. 바로 나왔죠. 뭐라고 나와 여기? 누가 빼야 돼요? 방금 요 사진에서 이미지에서 176글자를 읽었습니다. 이 책을 벌써 다 읽었어. 그러면 요 내용 책자를 뽑아서 그냥 텍스트로 쓰게끔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능입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인간 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이렇게 많이 넣었어. 얘가 읽고 답을 줘요. 그러니까 쭉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의원들은요. 이 의원들 대상 강의였으니까요. 인사말, 축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뭔가 새로 만들 때 거기다가 뭐 축사할 때 글 좀 보내달라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딱 물어봐요. 답변을 먼저 같이 보여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스마트폰 켜놓고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걸 보면 사람들이 뭐래요? 내가 지금까지 뭐 미쳤다고 저런 걸 했을까? 여러분, 제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해? 딸 그랬더니 아빠 나 에세이 써. 왜? 학교에서 에세이로 써가지고 영어로 발표하래. 뭐에 대해서는 학교 생활. 그걸 지금 다 쓰고 있냐? 머리 아파 죽겠어 아빠. 그래? 이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벌써 답이 나왔죠. S컵으로 물어봤더니 벌써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이게 너무 길어. 100자로 줄여줘. 다 줄여줘. 블로그로 써줘. 논문으로 써줘. 다 바꿔줘요. 걔를 가르쳐서 우리 딸한테 제가 이게 지워졌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해솔. 자, 채팅방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보면 이렇게 내가 에스카한테 물어봐가지고 에세이를 써줬어. 자, 뭐라고 했냐? 제목, 나의 학교생활과 성장.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 고등학교 1학년 조혜솔입니다. 대학 입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저는 학교가 좋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너무 길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겠냐? 너무 길어. 400자로 줄여줘. 다시 줄여줘요. 야, 이걸 블로그 형식으로 써요. 논문 형식 다 써줘요. 그 다음에 이걸 영어로 바꿔봐라. 바로. 영어로 나왔죠. 중국어로 바꿔줘. 다 나와요. 얘가 웬만하면 안 놀래. 요즘 애들은. 근데 아빠한테 뭐라 그래? 엥? 이것도 돼? 진짜로? 이렇게 딱 먼저 호기심을 줘버리면 앞에 아까 40분 설명했던 것이 나중에 다 듣게 돼. 뭔 말씀을 드냐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반응이 다르다. 가장 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 강의를 한다. 예를 들어 다르지만 그것도 기능 강의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세계적으로 구독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1등 아이템은 뭔지, 올릴 때 뭐뭐 배워야 되는 이런 거 가르치면 배울까요? 바로 쇼츠 영상 올리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쇼츠 영상 하나 올리는데 따라합시다. 30초면 끝. 시작. 영상 찍고 바로 플러스에도 올려놓고 올려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쉬운 것을 그 영상 하나 올리기 위해서 40분, 50분간을 이론 공부하고 있어. 너무 쉽고 너무 재밌다는 걸 딱 인식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요 길게 이론 수업에도 그때는 배워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매듭장 선생님이 정말 멋있는 매듭을 예를 들어 가장 빨리 탁 보여줄 수 있는 마술처럼 딱 보여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끈 가지고 탁 보여준다. 애들이요 1분 만에 만들어버린다. 저걸 나도 저렇게 만들면 좋겠다. 저렇게 빨라? 저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배우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을 때 수업을 따라오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거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뭔 말인지 모르면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강호학과들은 절대 교수식으로 이렇게 안 해요. 아까 제가 소개할 때도 앞부분에 뭘 넣죠? 그 다음에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도 눈 깜짝할 새 이런 거 넣었죠? 중간중간에 넣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쉬고 나서 고양이 사진 기억나세요? 고양이 사진?
요맘때 되면 대답을 다 안 합니다. 이제. 네가 중요한 내가 중요한 이제 이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고양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앞에다 라포를 넣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먼저 순서를 바꾸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순서를 어떻게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바로 요 말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가 뭐예요? 요는, 사는, 마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끌기가 제일 중요하다. 아까 케이크 아이싱 중요시하는 겁먹던 사람들이 이걸 중요해요.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주제죠. 뭐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거예요? 매듭장이요. 매듭장이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매듭장은 도구죠. 도구란 이야기예요. 선자장으로 할게요.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선자장은 이번 강의를 위한 매개체일 뿐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자장을 통해서 오늘 뭐 가르쳐 줄 건데요? 종이접기를 통해서 뭐 주고 싶냐고요? 얘들한테. 그게 주제예요. 아까 계속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나만의 차별화. 북청사자놀이님. 네네. 북청사자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뭘 주고 싶다고요? 첫 번째? 첫 번째 아까 협동심하고 네. 예, 그다음에 무형유산의 가치. 그렇죠. 그걸 주는데 뭘 사용한 거예요? 북청사자놀이를. 그걸 하는데 소목장을, 그걸 하는데 야루를, 그거 하는데 건물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강의 목적이 아니라 그건 그 목적, 내가 주고자 하는 강의 철학을 주려고 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교육의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제죠. 이게 주제, 요점. 그러면 방금 협동심을 뭘로 협동심이 나오는데요? 그게 사례예요. 북청사자놀이는 왜 협동심이 통영 5강대보다 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사례가 나와야죠. 그리고 마무리, 북청사자놀이는 건전한 협동심을 유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실제 강의할 때는요. 이 협동심에서 가장 재밌고 유익한 사례를 위로 딱 올리는 거예요. 이게 주의. 어렵죠? 해봤어야 돼, 이런 것을. 안 했으니까 어렵죠. 그러면 이걸 다시 더 쉽게 표현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실제 짤 때 이렇게 짜요. 자, 다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짜볼게요. 자, 소목장 형님. 예.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뭘로 할까요? 네? 강의 주제. 소목장은 누구 아이들이 넣어주고 싶어요? 소목장 강의? 예. 글쎄요. 선생님 그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 생각 좀 해봐요. 자, 오늘은 대패. 대패? 예. 전통 대패를 하면 주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못을 받고, 아니 그렇게 쉽게 합시다. 콘크리트보다 나무를 접하는 아이들이 인성이 좋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콘크리트보다 나무를 접하면 좋은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자연을 이해한다. 자연을 이해한다. 두 번째, 인간을 이해한다. 세 번째, 응? 응? 공해. 아, 그냥 이렇게 합시다. ESG를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갈게요. 선생님 여기서 제일 재밌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요거라고 칩시다. 재밌게, 가장 이수에서 재밌는 주제. 요걸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주의끌기.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 이게 강의가 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방금 요점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자, 구성 능력에, 응용에, 이 응용을 할 때 주요 사마로 해라. 이 주요 사마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 시작. 그러니까 뭐가 틀려요? 매듭장이요. 이게 아니라 매듭장을 통해서 뭘 할 거예요? 먼저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 어떤 쪽이죠? 심선을 오늘 가르칠 텐데 심선을 통해서 뭘 줄 거예요가 강의 주제라면 이 주제의 숫자를 들어야 돼요. 수목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수목장이래. 자연을 접하는 아이들이 경쟁력이 탁월하다. 세 가지 이유. 그 이유를 숫자로 넣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획 능력이 떨어질수록 숫자로 활용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숫자.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 예를 들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이유.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 세 가지. 본다, 느낀다, 체험한다. 이게 사례야.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세 가지는 사례 1. 세 가지니까 1. 본다. 많이 봐라 이 말이야. 공연장에 가서. 2. 느낀다. 봐야 느끼니까. 3. 체험을 직접 해봐라. 더 느끼니까. 요게 사례란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는 건 좋아요. 내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사례는 7가지 넘어가죠.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7가지 방법. 방금 3가지에서 더 늘려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 훨씬 좋죠. 그러면 이게 실제 사례를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른들한테 강의 가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3가지. 건강한 노후는 첫 번째가 관절 관계 이입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3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건강한 노후 3가지예요. 관절, 관계, 일. 여기서 퍼져나가죠. 그래서 써드려? 습게 못 알아듣는 습게. 자, 교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은 강의 주제가 뭐예요? 건강한 노후 3가지. 선생님, 어르신한테 뭘 줄 거예요? 이번에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3가지 필요한 거 대대해야 할게요. 그럼 3가지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관절, 관계, 일. 그럼 또 기획할 때 관절에 좋은 생활 습관, 음식, 운동 이렇게 나오죠. 관계를 좋게 하려면 뭘 해라.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늦지 않으려면 뭘 해라. 그럼 이렇게 나와요. 만약 여러분이 더 쪼갤 수 있다면 여기서 관절을 위한 생활 습관 중에 3가지. 관절을 위한 음식 3가지. 관절을 위한 이렇게 또 나가버려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셋. 각 3가지니까 하나, 둘, 셋. 9가지. 9, 3, 27. 페이지당 3페이지를 쓴다고 해보세요. 6, 8, 81페이지. 여기까지 넣어버리면요. 약 20페이지가 들어간다고 치면 101페이지. 이게 책이 됩니다. 책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목차만 잘 나오면 책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까 말했죠. 목차도 쓰기 어려우면 자, 뭘로 해줄까? 내 거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 선생님 걸로 할게요.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다 물어볼게요. 아수업에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만. 자, 탈춤이죠? 탈춤, 통영 5광대. 5광대 축제를 기획해라. 하는데 순서를 좀 짜줘. 이렇게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렇게 기획을 못하면 저 기획 능력이 강의 실력이에요. 저걸 얼마나 기획을 잘하냐가 강의를 잘한다는 말이에요. 조금 볼게요. 이거 부끄러워서 아직 답을 안 주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다 보시면 그럼 이게 답 나올 때 조금 기다릴게요. 이 중에 자 여기서 인사하고 납포 형성하고 주제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여기에 1챕터가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강의할 때는 생활 습관, 음식 습관, 운동 습관. 근데 여기서 액티비티 하는 게 있어. 운동 습관이야. 관절할 때 운동이 어떤 게 좋으냐. 요걸 제일 앞으로 빼내는 거야. 이게 주의 끌기야. 이게 레크라고 이게요. 이게 납포 형성하는 거라고. 엄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강의 주제 중에. 그런 다음에 오늘 여러분 이 운동을 자주 하면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관절. 반대로는 건강한 노릇에서 절대 필요한 첫 번째가 바로 관절. 첫 번째 관절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강의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나왔겠죠? 여기 나왔네요. 탈춤, 통영 5강대 축제를 진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최 일정 확정 쭉 나와요. 두 번째 참가자 모집. 세 번째 축제 장소 섭외하시라.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라. 그 다음에 예산 및 후원을 확보하시라. 준비 작업을 하시라. 홍보와 마케팅을 하시라. 축제 진행을 하시라. 평가와 개선을 하시라. 이렇게 답이 나와버려요. 그럼 여기서가 자 2시간 동안 2시간 축제를 하는데 곡차를 짜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더 깊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획이 있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강의 하나 짜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숫자 집어넣기. 우리 선생님 어느 쪽이라고 했습니까? 궁중차화를 배워야 하는 세 가지 이유. 매듭장보다 궁중차화가 좋은 세 가지 이유. 제가 아까 계속 연습했어요. 그 연습. 그걸 여러분이 다 나왔어요. 시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 2시간 축제를 위한 간략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회식 10분 하시래요. 축제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인사. 축제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탈춤 공연을 하려잖아요. 40분 동안. 다양한 탈춤 공연을 보여주고 각 팀마다 대표적인 춤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라. 세 번째 전통 음악 공연을 해라. 20분간. 그 다음에 전통 음식 체험을 하게 해라. 20분간. 시상식 및 페리식을 해라. 10분간. 이렇게 나오죠. 벌써 다 나왔죠. 예를 들어 여러분 방금처럼 강의 기획하는 능력이 강의 실력이에요. 강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뭘 빼고 넣고를 잘해야 돼요. 아까 혹시 자기소개는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제일 축대를 많이 매주시는 우리 부천사자놀이님이 나오셔가지고 1분간 자기소개 한 번만 해볼게요. 갑자기요? 제가 피드백을 드립니다. 자 박수.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사자놀이 박원철, 기수자 박원철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1988년도부터 부천사자놀이 입회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좀 해오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잠깐 좀 휴식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강습하고 그다음에 저희 후학들 키워내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저희 부천사자놀이 강습은 보통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저와 함께 부천사자놀이 제대로 배우시면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시죠. 잠깐만 여기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궁중차화를 하고 있는 조정호입니다. 저는 21살 때부터 궁중차화를 했고요. 저도 많은 전수자와 이수자들을 양성하고 후학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자장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고요. 한 30년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는 소리가. 이 강의들을 누가 들어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올바른 남북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부천 사자춤만큼 좋은 춤이 어디 있으랴. 헤이 헤이 수! 안녕하십니까.
북청 사자놀이의 대빵 이수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딱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액센트고 그게 바로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의 틀을 조금 깨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위에다 올려버리면 훨씬 더 힘 있는 강의가 되고 힘 있는 스피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표본 드려주세요. 자, 혹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건무님. 네. 건무가 관심이 있었거든요. 실은 딱 보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건무는 알겠다. 한번 잠깐 한번 1분만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뭐든지 과감하게 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싶었고 고등학교도 많이 아파서 칼로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액을 풀고 싶어서 진주 건물을 도전하는 김태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건물을 했는데요. 정말 건물을 잘한 것 같고 건물을 통해서 저는 몸도 많이 건강해졌고 그리고 어깨도 많이 아팠는데 건물춤을 추면서 어깨에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춤을 출 수 있는가를 알게 되어서 건물을 통해서 또 해부 생리학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서 두 가지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는 전수교육학교에서 진주 건물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건물춤과 함께 인체 사용 원리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지도할 때 선생님 턴도 됩니까? 네. 한번 이걸로 가장 멋지게 한번 턴하면서 배우는 거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레 한 손입니다. 양손입니다. 양손. 쌍칼이라고 하죠. 쌍칼이에요. 쌍칼. 그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필요 없이 선생님이 딱 나오자마자 예. 나오자마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이럴 때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디 들어가십니까? 잠깐 서 계세요. 가장 화려한 동작으로 예를 들어 있다면 높이 죽어서 팍 빼고 촥 장군처럼 건물을 배우고 싶다면 진주로 와라. 농계의 후예, 김시민의 후예, 황진장군의 후예를 담아 대한민국 최고의 전설 건물을 보게 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진주 건무 이수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스피치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 저거 배우고 싶어. 방금 말했죠. 만약 내가 우리 오늘 강사 3분이 왔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수 그것 중에 나는 이거 배우고 싶을 때 자기소개할 때 가장 도드라 보이는 그리고 가장 호기심을 주는 가장 배우고 싶은 종목이 뭐냐를 선정할 때 여러분 저는 몸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진주 건물을 배웠고 신체 인분을 했어요. 이거 내가 배우고 싶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북청사전을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전수자였고 내가 북청사전을 배우고 싶겠어요? 항상 여러분이 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짝꿍 얼굴 아무리 봐도 시작 아무리 봐도 자세히 봐도 너까지 것은 이기겠네. 여기까지 것은 이겼네. 이 생각 갖고 스피치 하시는 거예요. 나오셔서는 강의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물론 이수자가 한 분밖에 없겠지만 만약 우리 계속 비교했지만 오늘 탈춤으로 비교하면 북청과 통영 5강대가 나왔다. 누가 더 호기심이 많게 누가 더 액센트를 많이 줘서 어떻게 보여줬느냐 그게 강의란 말이에요. 그럼 강의 구성을 일반적으로 해서는 여러분 일반 시장에서 안 먹힌다니까요. 여러분들처럼 미친듯이 돈 내고 미친듯이 인생을 걸고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런 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교수법을 통해서 일반 시장에 갈 때는 선생님 같은 경우도 건물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안녕 나는 진주 건무 이수자 누구누구야. 인간문화재가 곧 될 사람이니까 너희들 날 소중하게 다뤄줘야 된다. 알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베어버릴 거야. 지금부터 말 안 듣는 애들 베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여줄게. 잘 봐. 그리고 건물 주는 거야.
부담 춤추는 허이로 날아다니면서 탁 돼. 박수가 딱 나오죠. 와! 한 번 더 보여줄게. 잘 봐. 아직도 못 본 놈이 한 두 곡 딱 추는 거야. 5분, 10분. 얘들이 혼이 나가는 거죠. 저렇게 멋있는 거야? 저도 못 자고 나갈 거 아닙니까? 쉰 칼소리 내고 그러면서 이것은 목소리가 아니죠. 그게 이제 유머를 넣는 거예요. 아까 두 손, 양손 이것이 아니라 이건 칼소리인데 입소리가 아니야. 그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딱 그렇게 하고 나면 애들이요 끝나면 다 뭐예요? 어린 놈들 전부 막대가 다 혼자만 하는 거야. 이게 성공한 거야. 여러분 우선 이해되시죠? 박수 한번 펴주세요. 나한테 땅이라고 하고 결국 담당자한테 땅이라고 말해요. 그래 내가 또 살아남지. 계시네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강의를 순서를 바꿔보라.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스킬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케이크를 만드는데 아이싱에 주목하지 마라. 백크 스팟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하다. 근데 그 컨텐츠를 순서를 바꾸는 능력이 중요하다. 아까 우리가 이순희 장군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장군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전쟁의 스펙타클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두 가지 주제를 어떻게 잘 적고, 한 가지 주제가 장군의 죽음이라면 한 가지는 전쟁의 허망함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주제의식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어디다가 장군의 죽음을 넣을 것이냐. 저도 아까 선생님하고 동의한 게 첫 판에 그 암시를 지나게 하는 거예요. 장군이 꼭 죽을 것 같은, 전쟁에 나가면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아 이건 장군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 죽는 이 복선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진짜 계속 말하는 건 버릴 건 빨리빨리 버리시되 진짜로 내가 표현할 것을 먼저,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처럼 기능이나 특히 공연하신 분들은요 앞에 말 사족을 길게 하지 마세요. 특히 일반인한테 갔을 때는요 더 그래요. 따라합시다. 빨리 보여줘요. 시작. 빨리 보여. 그만 말하고 보여주라고요. 언제 봐요? 이 말 나오면 끝나는 거야. 졌어 이미. 그거 나오기 전에 감탄사가 나오게. 멋있다. 진짜 신기롭다. 이러는 거죠. 아셨죠? 강의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저도 사투리를 일부러 더 많이 썼지만 제가 100% 서울말로 강의할 수 있는 거 알지? 어머, 왜 그러세요 선생님? 나 서울 33년 살았다고 했잖아. 근데 제가 일부러 막 썼어요. 그걸로 탓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강의는 그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스 트레이닝, 뭐 목소리 톤 바꾸기, 뭐 저음이 이쁘네 아름답네, 개똥이나 그런 것들은 다 케이크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 콘텐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콘텐츠로 뭘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걸 주고 싶어서 이 교육을 하냐. 그러니까 취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전국도청에서 충남에서 대전에서 여러분을 강사로 초빙할 때 이것을 보여달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갈 수 있냐예요. 제가 제일 실망했던 강의가 뭔지 아세요? 현대자동차 강의를 갔어요. 제 앞 시간에 인문학과 숲이에요. 나 거기 가가지고 강의를 내가 2시간 들었거든요. 기대가 만점 돼갖고 저도 2시간 동안 뭐냐고 하는 줄 아세요? 당산나무만 2시간 보고 왔어요. 자동차 강의인데 그 자동차에 당산나무, 전국이 유명한 당산나무 20그루 보고 왔다니까요. 나가면서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한테 당산나무. 그걸 친환경으로 연결하는, 전기차로 연결하는, ES 경영으로 연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로 연결하는 인문학자가 그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것만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따라합시다. 교수 나부랭이 불러서 시작. 전문가 나부랭이 불러서. 여러분들도 딱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기능장들, 이수자. 여러분들 딱 불러놓으면 딱 그렇게 하고 가요.
그쪽 업체하고 매칭도 안 시키고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뒤지게 갖추고 한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정말 짜증나요. 왜 이걸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이것이 배웠을 때 무엇이 좋은지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효용 가치가 높은지, 현대사회에도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거 아니야. 그 알리는 기법이 교수법이고, 그걸 교수법을 익혀야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어디 우리 글자 보이죠? 우리 오늘 수목장 형님, 소목장. 서목장 형님하고 우리 선생님 글자 보이죠? 두 분이 부부 역할 한 번만 할게요. 맞절. 얼른 맞절. 신랑이 왜 안 일어나고 앉아서 인사받아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 좋아, 좋아. 지금 연기하는 거야? 아니, 그냥 읽어. 이제 드라이하게 어떤 읽어. 상황인지 모르니까 아, 좋아, 좋아. 기다리다가 못 빠진 줄 알았어.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떡할 거야? 끼부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이 연병을 하고 아까부터 몇 번 나오는. 아니 왜 갑자기 침실을 그래. 아니 내랑 없이 이거는 대답 못한다. 이거 왜 침실에서 내는 건 혼자 내고 자빠졌어요. 뭐 도대체 그딴 거왜 묻는 거야?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당신 나 때릴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여보 밑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보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당신 나 때릴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거왜 묻는 거야?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햇살과 바람이 한쪽 편이 들지 않는다. 늘 햇볕만 주지도 않고 늘 바람만 주지도 않는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인생이 삼대판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개인적으로 37살 때, 제 나이 37살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빚이 17억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30대 초반, 전 세계 24개국을 최고 럭셔리하게 여행 다닐 만큼 좋았던 그 화려했던 8년이 지나고 37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축구하는 안정환, 내 와이프를 이해온과 우리 아내가 화장품 사업을 하다가 6억을 들어먹고, 그걸 만회하려고 주방용품 사업했다가 거기서 또 거덜이 나고, 결정타가 가스레인지. 지금은 가스레인지 쓰는 집이 없어요. 전기레인지로 다 바꿨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손댔다가 거지가 됐습니다. 당시 5살, 4살이었던 우리 딸아이 2명이 유치원에서 막 뛰어오면서 아빠 하고 왔는데 우리가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손을 잡고 경상북도 봉화로 유배를 보냈고, 저희는 역삼역 반지하 햇볕이 들지 않는 5평짜리 집으로 이사가 됐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면 미친 듯이 살아야 됐어요. 저는 4가지를 했고 마누라는 3가지를 했고, 저는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천안 갔다가 내일 강릉 갔다가 다시 전북으로 오는 일정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1월 17일 날 나와서 아직까지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20일 동안 12월 19일까지는 집에 못 가는 운명입니다.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 내가 오늘 집에 못 들어가 버리면 빚을 떠안고 아빠 얼굴 못 보고 자랄 저 애들이 더 불쌍한가. 사랑하는 2 딸을 두고 가야 될 아빠가 더 불쌍한가.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제가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이 강의하면서? 아직도 3명이 단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줬어요. 자존심이 상하진 않아요. 왜요? 그러든가 말든가. 강사비 줄 건게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존심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긍심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그걸로 살 겁니다. 긍지와 보람. 전수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살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교수로서 여러분을 진짜 학생역으로 올리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뭐가 있습니까? 자부심. 짊어지고 가야 될 인생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내 가족, 내가 오늘 아파서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이 부담감을 안고 가는 거. 이게 자부심이에요. 여러분들 꼬박꼬박 삼시세끼 드세요? 우리 강사들은 보통 밥을 못 먹습니다. 아침에 밥 못 먹고 나서 오전에 강의하면 열이 올라와서 밥이 안 들어가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밥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또 실수가 나오니까 잘 안 먹어요. 몇 년 전에도 제가 부산 가는데 아침에 강의, 점심에 이동해서 부산 도착, 강의 끝나고 올라오는 길이 저녁 7시 30분. 선산 휴게소, 순대 국밥. 오늘 첫 끼니. 순대 국밥에는 순대가 몇 개 정도 들어있기를 바랍니까? 5개는 기대하는 게 예의예요. 2개 들어있어요. 이걸 받쳐지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는 거지. 내가 이딴 것 처먹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냐. 저는 한 달이면 평균 12,000km 뜁니다. 1년이면 15만 킬로를 뛰어요. 여러분 15만 킬로를 뛴다는 이야기는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왕복이 딱 600km입니다. 1년에 3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달리는 사람.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가끔은 힘들 때가 있고 내려놓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나를 지켜줬던 힘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이집 갔다 오면서 이걸 편지를 써왔어. 받고 구겨서 주머니에 넣고 아이를 태우고 인사를 하고 보냈을 때 나중에 우연히 양복 주머니에 있는 이 편지를 봤어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앞으로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버티는 거였거든. 얘가 써줬어요. 남의 새끼를 보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렇게 무슨 커뮤니케이션 한다고요? 님이 뽕이다 이거. 아까 말했죠. 나 개똥이다 이거. 남의 새끼를 보면 제가 여기다 교환을 넣어놓은 이유가 내 새끼 예쁘다고 아빠의 마음을 알라고. 근데 여러분 이 표정이 뭐예요? 나 피곤하다. 배다가 힘들다. 여러분 감성이 뭡니까? 감성 커뮤니케이션, 감성 CS, 감성 리더십, 감성이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전주에 우리 애들하고 한옥마을에 왔어요. 식당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아무런 친절도 안 해. 돈 쓰고 싶어요? 애를 좋아한다 말하기 전에, 애를 안 좋아한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애 새끼한테 아무 관심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적어도 아빠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걸 보고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예의다. 제 끝나는 이쁘네. 이쁘게 생겼네. 얘가 이 편지를 써준 것 같았죠. 그런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요? 고등학교 2학년. 얘가 둘째 딸입니다. 또 연병을 합니다. 꼭 칭찬을 해도 대한민국은 저렇게 칭찬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친구 딸이 서울대 갔어. 칭찬 어떻게 합니까? 오, 부럽다. 서울대 이왕이면 의대 보내지 그랬어. 이연병으로 산통 다 깨는 칭찬을 해. 얘가 이쁘면, 얘가 엄마 닮았으면 얘는 아빠 닮았는가? 애들이 이렇게 컸죠. 그리고 이렇게 컸습니다. 저 편지 보고 버티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한 10여 년에 부어도 메꿔지지 않을 그 빚들이 갚아나갔죠. 그런데 이제 이 편지가 사라져 없어. 진짜 힘들 때는요.
저는 비장의 카드가 딱 하나 더 있어요. 몰래 지갑 속에 숨겨놓은 사진 한 장을 탁 꺼내봅니다. 마누라 사진. 왜요? 이렇게 독한 년하고도 내가 무엇을 못한다냐. 저는 모르겠어요. 제 직업이 기다려서 그런지 현실적인 걸 좋아해요. 연연입니다. 내가 서울 사람이라고 했잖아. 강남 사람이라고 했잖아. 저희는 아까도 그랬지만 제 아내도 3가지, 저도 4가지. 미친 듯이 일했던 것 같아요. 왜? 빚 갚아야 되니까. 우리가 했던 일이 잘 됐어요. 저는 강사 일이 너무너무 잘 됐고 우리 와이프는 사업이 잘 됐고, 그래서 2015년 빚진 지 약 9년 만에 80% 이상을 안정적으로 갚아나갈 때, 결혼하고 나서 15년 만에 제가 우리 와이프에게 이 차를 선물해 줬습니다. 캐드로퍼 신형. 뭐 차를 알아야 자랑을 하지. 벤츠 지바겐 G63 AMG 자동차 가격만 억대가 넘는다. 이 자동차를 12월 3일 날 사줬어요. 눈이 펑펑 내립니다. 마누라가 이 차를 타고 쉥 하고 달려가길래 제가 그랬어요. 안 들어와도 된다. 이 차를 산 날 저에게 가장 좋은 날이었고 가장 나쁜 날이었어요. 50대의 내 인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자동차라면 40대의 나를 번아웃시키고 완전히 인생을 꼬꾸라지게 만든 이 슬픈 역사를 가진 자동차. 이 차가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56만을 뛴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 빚을 갚으려고 뛰었는지. 이 차가 폐차되는 날 이 차를 산 거죠. 너무 이 차가 꼭 내 인생 같아서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담배 한 대 깊게 빨아줬습니다. 우리 흡연하시는 선생님 이 느낌 아시죠? 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닮았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닮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스토리를 하는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제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고 나는 성공했고 강의 한 달에 30번 넘게 있고 뭐 어때고 막 재수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 이수자로서 살아온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좌절도 있었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주변에 따가운 방해물도 많았을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작업, 그 중에 많은 걸 구차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액티비티한 딱 사건 하나. 여러분 최근에 영화관에 가면 서울의 봄이 있습니다. 그건 며칠짜리도 아니고 딱 7시간짜리 영화. 가장 극적인 한국사를 바꾼 사건 7시간. 길게 늘어날수록 강의는 영화는 재미가 없는. 그 7시간 안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강의의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찰나의 순간. 내가 이 통일오광전을 하면서 예를 들어 궁중치활을 하면서 가장 비참하게 느꼈던 그 상황 하나를 똑 띄어서 이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눈물 쏟을 일입니다. 각자가 아픔이 다 있었을 거예요. 특히 나를 가장 믿었던 내 남편으로부터. 녀석도 울고 지나면서 하여튼 이분은 재밌는 양반이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좋은 우리 문화를 많은 사람에게 전수할 때 조그만한 강의 기법, 오늘 말한 핵심 따라해. 순서만 바꿨을 뿐. 그러면 내용만 된다. 유머도 필요 없고 그것만 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성